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탈원전 좋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원전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 원전을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며칠 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좀 올랐더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전기 요금을 싸게 내도 되는데 비싼 요금을 내고 쓰게 된다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월 10일이면은 전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은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전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요금이 싸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크게 참 생활에 유익이 되는데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다, 또 바람으로 풍력을 일으켜서 전기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석탄으로 많이 이렇게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면에서 전기료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그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이 탈원전 정책, 이 일환으로 인해서 그러더군요. 7천억을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원전처럼 바꾸어 놓은 이 월성 1호기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다. 경제성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영구 정지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전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정책들도 참 잘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3년 가까이 이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경제가 바닥을 치도록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일자리 마련도 약속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예전과 같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도 저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요금 정도로 끝난다면은 이렇게 방송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탈원전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서균열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물리화학계통, 핵계통의 아주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방송에서. 잘못하면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원전을 폐쇄하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 볼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그런 방송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정부의 이 북방 정책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이 파이프 관을 갖다 이렇게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오도록 연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에 정상적으로 러시아에서 우리가 산 그 천연가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정상적으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이 가스를 북한이 중간에서 빼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도꼭지처럼 기분 나쁘면은 그냥 잠궈 버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것이 도착하지 않도록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쪽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러시아 쪽으로 북한을 통해 가지고 철도를 연결해서 이런 러시아를 통해서 저쪽 모스크바까지 아니면 유럽에까지 이렇게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 참 그거는 어쩌면은 참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그것을 타고 참 유럽까지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렇게 잘만 된다면은 그래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은 그 정책이 쉽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볼모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이 원전이 문정부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서 폐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12월 24일에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것이 북한을 향한 우리 남한의 성탄 선물이었구나. 그런 표현을 또 합니다. 지난 연말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남한이 북한 김정은에게 이 원전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월성 1호기를 폐쇄함으로써 성탄 선물을 보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라는 거죠. 김정은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말하기를 러시아와 중국이 웃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아주 좋아서 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그 원자력 기술이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 내지 15년 전에는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그들은 의존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독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안보 정책은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서 교수는 말하면서 참 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문제라든가 신학 문제라든가
믿음 생활에 대한 문제라든가 목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원자력, 근데 이 얼마 동안요 제가 이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오는 이 석윤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원자력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한다면 어쩌면은 입만 나불나불 되는 그런 방송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아나운서들도 그 내용을 다 잘 알아야 자신 있게 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설명을 들으면요 기술적인 문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월성 1호기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 월성 1호기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뭐 삼중수소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그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로 되어 있다는 등 이런 설명을 할 때 저는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월성 1호기는요 참으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소유한 참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러시아와 일본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원전 사고. 그래가지고 참 많은 우려를 하면서 이런 그 원자력을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탈원전을 갖다가 대선 공약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호 공약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원전과는요 차원이 다른 그 원전 기술이요 이 한국형 원전으로서 러시아나 이런 일본의 이렇게 원자력 그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 3나라밖에 보유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3나라만이 보유한 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삼중수소가 펑펑 나오는 원전이 바로 이 월성 1호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삼중수소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제가요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 삼중수소가 참 무서운 그러한 재료더라고요. 야, 뭐냐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이 재료는 이런 3나라에서 삼중수소가 나는 그것으로 하고요. 뭐 인도에서 조금 이렇게 나지만 그거는 뭐 어림도 없답니다. 이런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삼중수소는요 엄청난 고가로 또 팔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고가의 재료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부는 이 탈원전 후에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요 한번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은 이 원전위원회에서 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려고 했던 사실들을 보면은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설명까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월성 1호의 그 원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변경시켜 가지고
경제성이 너무나 좋았는데 경제성이 없다 하는 거짓말 결정으로 폐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한 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다행인 것은요, 아직 감사원의 감찰 결과가 한 가지가 남아있답니다. 그 감사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폐쇄 결정을 했던 이 사람들, 배임의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한수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그러한 관련해서 월성 1호 조기 폐쇄 타당성 및 그 이사들 배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지난 9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완이가 이 월성 1호기에 영구 정지를 결정을 했지만은 감사원이 만약에 한수원의 이 경제성 축소에 관해서 이 결과를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한다면은 이 한수원 이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감방에 갈 수도 있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작정이 작당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원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